그 하이엔드 오디오를 어떤 명품의 반열, 예술의 어떤 반열까지 올려놓은 브랜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디오 평론가 코난입니다. 오늘은 영화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몇 년 전에 봤던 포드 대 페라리라는 영화 혹시 기억하시나요? 남자들의 로망 중 하나죠. 예,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중에서도 레이싱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져서 저도 아주 재밌게 봤는데요. 근데 보면은 그 1960년대 미국에서 이런 대량 생산 자동화 공장을 처음 만든 자동차 브랜드가 포드죠. 근데 포드가 이 자동차 레이스 경기에서 절대적인 1위를 하고 있었던 페라리를 인수하려는 그런 작전을 펼칩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포드의 임원진이 정말 굴욕적인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엔초 페라리, 워낙 유명하죠. 엔초 페라리가 그러니까 포드에 대해서 일가를 합니다. 흉하고 작은 차나 만드는 그런 브랜드라고. 그런 그 인수 협상은 그대로 이제 결렬이 되고, 이 포드가 이 굴욕을 갚기 위해서 이 르망 레이스에서 페라리를 박살낼 그런 스포츠카를 개발하는 데 이제 몰두하게 되는 그런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펼쳐지는데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그러니까 오디오 쪽과 비유를 좀 하게 되더라고요. 소너스 파베르가 1983년도 정도에 설립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가 뭐냐면은 절대적으로 미국과 영국 중심으로 편성돼 있었던 하이엔드 오디오 쪽 오디오 분야 그 시장에서 슬슬 이제 유럽 메이커들이 부상하기 시작을 합니다. 극단적인 그런 엔지니어링, 그거는 뭐 하이엔드 오디오의 필수 덕목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유럽만의 그런 어떤 예술적인 그런 디자인과 이런 것들을 다 결합하게 됩니다. 정말 대단한 제품들을 많이 쏟아냈었어요. 그 중에서 오늘은 이태리의 소너스 파베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소너스 파베르가 1980년대 초반에 설립된 이후에 이들이 여러 가지 이제 제품들을 출시를 하게 되는데, 하이라이트가 되는 지점은 1990년대 중반쯤에 나왔던 오마주 시리즈예요. 이름이 특이합니다. 과르네리 오마주, 아마티 오마주, 스트라디바리 오마주,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과르네리, 뭐 아마티, 스트라디바리, 이게 이탈리아의 현악기를 만드는 장인들의 이름입니다. 소너스 파베르가 이런 거장들의 그 업적들, 이거를 기린다, 헌정의 의미에서 스피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수공으로 만들면서 정말 보면은 명품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그 단계로 이 하이엔드 오디오를 올려놓습니다. 드라이브 유닛도 정말 최상의 그런 유닛만 사용하고 아주 독자적인 그런 그 튜닝 방식을 통해서 실제 들어보면 현악기 재생에서는 거의 적수가 없을 그런 사운드를 선보였었죠. 오늘 소개할 제품은 이 오마주 시리즈의 5세대 버전입니다. 지금 이 시리즈가 나오기 전에는 오마주 트래디션 시리즈가 있었죠. 지금도 이거 사용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저도 이거를 오디오 쇼나 이런 데서 시연도 해보고 직접 리뷰도 해보면서 아주 재밌게 즐겼던 기억이 있는데, 다시 이 모델, 이 라인업이 5세대로 이번에 진화를 했습니다. 이렇게 5세대로 진화하게 된 그 경위, 뭐 비하인드 스토리라면은 2021년도에 원래 소너스 파베르의 인클로저를 제작하던 공장이, 그러니까 드 산티라는 공장이 있는데, 이 공장을 소너스 파베르가 아예 인수를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공정들 재정비하고 그래서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마주 5세대의 출범을 알리면서 새로운 모델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전체 구성은 예전에는 이제 과르네리, 아마티, 스트라디바리 이렇게 세 종류였죠. 이번에는 스트라디바리는 빠지고 과르네리, 아마티, 그다음에 세라피노, 이렇게 세 종류의 스피커를 출시를 했습니다. 이 스피커들은 이제 각각 조금씩 다르죠. 과르네리는 예전과 동일하게 이렇게 투웨이 북실프 타입이고요. 그다음에 세라피노랑 최상급 이제 아마티 같은 경우는 3.5웨이 스피커입니다. 이 스피커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뭐 그런 부분들을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트위터는 DAD 레퍼런스 트위터라고 해가지고 앞쪽에 웨이브 가드 뭐 이런 것들이 설치되어 있어요. 중앙에는 이렇게 총알 같은 모양의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고요. 이게 보면은 스톰 트위터는 좀 더 부드럽고 온화한 그런
특징이 있는 반면에 이제 롤오프 고역 쪽이 쭉 뻗지는 않고 초고역 쪽에서 좀 롤오프 되는 성격이 있고요. 그러니까 소너스 파베르 같은 경우는 앞쪽에 이런 웨이브 가이드 이런 것들을 특별히 설치를 하고 해서 그런 빠른 롤오프를 줄이고 고역 쪽의 선형성을 상당히 높인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미드레인지 쪽 보면은 좀 특별하게 생겼죠. 중간에 이제 좀 페이지 플러그라고도 할 수 있는데 미드레인지 쪽이 사람의 가장 민감한 대역을 건드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어떤 노이즈나 디스토션 뭐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드레인지도 네오디뮴 마그넷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드베이스 이쪽 유닛들도 다 네오디뮴을 사용하고 있는데 미드베이스 쪽에는 특별히 이제 CCAW라고 해가지고 얇은 코일을 아주 적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다이내믹스나 스피드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은 부분 개선을 했다. 소너스 파베르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인클로저 다발의 유닛을 붙잡고 있는 이 인클로저 소너스 파베르 같은 경우는 이 인클로저는 과거의 그런 소너스 파베르 초창기의 그런 것들을 계승하되 좀 더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좀 재탄생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일단 마감을 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마감이 정말 예쁘고 정말 고급스러운 그런 모습이고요. 이런 마감이 탄생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제 나무를 9겹을 겹겹이 붙여가지고 만들었고요. 그리고 겉에 마감 자체도 총 9번에 걸쳐서 레커 코팅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직접 보면은 어떤 내구성이나 전체적인 만듦새 그리고 표면의 어떤 질감 이런 것들은 제가 본 스피커 중에 탑 클래스에 속하지 않나 그렇게 보이고요. 요즘에는 뭐 밀폐형 하이엔드 스피커들 많이 나오는데 여전히 포트를 낸 베이스 리플렉스 형태를 취하고 있고요. 그 포트 쪽에서 나오는 어떤 노이즈 이런 것들이 중저역 쪽의 주파수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죠. 안 좋은 영향도 상당히 많이 끼치는데 그런 불편한 저역 노이즈를 없애기 위해서 울트라 플렉스라고 해서 스텔스 울트라 플렉스라고 합니다. 정확히는. 그래서 뒤쪽으로 나오는 포트 노이즈 이런 것들을 거의 최소화한 그런 설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하단 받침 이런 쪽도 좀 특이해요. 보면은 엘라스토머 수지랑 스파이크 쪽을 이렇게 결합해서 스피커와 스파이크 사이에 이 공진을 최소화하려는 그런 노력도 보이고 있습니다. ZVT라고 그러는데 제로 바이브레이션 트랜스미션이라고 해가지고 인클로저도 그렇고 내부 그러니까 포트 쪽도 그렇고 바닥과 연결되는 이런 스파이크 뭐 이런 부분들까지 공진을 상당히 없애려는 그런 노력들이 좀 많이 보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뭐 첨언하자면은 인토노라는 기술을 이번에 좀 새롭게 그 5세대에서 적용을 했습니다. 이게 내부 이제 브레이싱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사실 요즘 하이엔드 스피커에서 가장 좀 화두로 떠오르는 것들이 인클로저의 어떤 공진 이런 거를 제어하고 유닛 후방으로 나오는 후방 그 에너지를 어떻게 자연스럽게 소멸시키느냐 뭐 이런 부분들인데 소너스 파베르도 내부 브레이싱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을 인토노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해결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전반적인 설명은 이 정도에서 마치고 그러면은 실제 음질을 들어오면서 기존에 발매됐던 오마주 트래디션 시리즈와는 어떻게 다를까 그런 부분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테스트에 사용한 시스템은 일단은 소너스 파베르 두 모델 아마티 오마주와 그 다음에 세라피노 오마주 이렇게 두 개 모델이고요. 앰프 같은 경우는 맥킨토시를 사용했어요. 맥킨토시 C53 프리 그 다음에 파워 앰프는 MC611 파워 앰프 맥킨토시 중에서도 제가 좀 좋아하는 파워 앰프인데 이렇게 시스템을 꾸렸고 그 소스 기기도 있습니다. 소스 기기는 린 클라이맥스 DSM 이렇게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음원 재생은 제가 이제 아이패드 통해서 룬을 통해서 재생을 해보면서 음질적인 특색을 좀 알아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 곡은 여러분들이 들어보면은 어딘가 영화에서 들어봤을 법한 곡입니다. 한번 일단 들어보시죠.
네, 처음 들으신 곡은 얼마 전에 정말 안타깝게 세상을 등진 류이치 사카모토의 곡입니다. 마지막 황제에 들어갔던 곡을 이제 다시 녹음한 곡인데요. 류이치 사카모토의 레인이라는 곡이고요. 오늘 여기 이제 유튜브 찍으러 오는데 비가 마구 내려가지고 이 곡을 한번 선곡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곡에서 이제 그 현악기들이 이제 펼쳐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소너스 파베르는 초창기부터 원래 그 오마주 자체를 이태리 현악기 제작 장인들한테 오마주하는 그런 성격으로, 그런 컨셉으로 제작을 했기 때문에 실제 현악기 소리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그 당시와 지금의 소너스 파베르는 많은 부분 이제 달라진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지금 들어봐도 지금의 소너스 파베르도 현악기 쪽에서는 상당히 뛰어난, 상당히 그 소너스 파베르만의 음색적인 좀 특징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강조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좀 팝 음악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좀 음향 쪽 테스트할 때 많이 듣는 곡인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The sound of the birds taking off scared you last night. Though they were right to leave, right to use their wings to fly. So the sound of the birds taking off scared you last night. Though they were right to leave, right to use their wings to fly. I just can't figure out, is it too late or too early? Is it right on time? Could it be right on? If the crow said it right, we could move out by dawn early. Could be right on time. Could be right on. So the sound of the birds taking off scared you last night. Though they were right to leave, right to use their wings to fly. So the sound of the birds taking off scared you last night. Though they were right to leave, right to use their wings to fly. 네, 다음으로 들어보신 곡은 도미니크 필스 아이메라는 뮤지션의 버즈라는 곡입니다. 저는 이 곡을 최근에 좀 몇 번에 걸쳐서 다양한 이제 스피커를 통해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스피커마다 이 특색이 아주 잘 드러나요. 근데 저는 이 소너스 파베르 이번 오마주 5세대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좀 저역 쪽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기존의 그 소너스 파베르 쪽의 저역 쪽은 그러니까 푸근한 느낌이었어요. 푸근하게 감상자를 이렇게 감싸는 이런 스타일이었는데, 이번 5세대에서 상당히 많이 달라진 부분은 저역 쪽이 상당히 단정해졌다. 그리고 좀 더 단단해졌고, 그다음에 어떤 스피드나 이런 부분들도 더 좋아졌다. 그런 부분들이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팝음악 좀 비트가 있고 속도감이 있고 힘의 좀 완급 조절,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한 이런 곡들에서도 발군의 그런 사운드를 들려줬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세 번째 녹음한 곡 들려드릴게요.
네, 마지막으로 들으신 곡은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5번 황제죠, 엠페러 들으셨는데요. 크리스티안 지메르만이 피아노 연주를 했고, 그다음에 사이먼 리틀이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지휘해서 협주곡을 연주를 했는데요. 이런 대편성 곡들, 그러니까 클래식 재생에는 여전히 소나타 파베르는 좋은 특색을 보여요. 근데 이런 그 대편성을 지난번에는 막 제가 최근에 들어봤던 거는 뭐 PMC라든가 아니면 윌슨 오디오 뭐 이런 것들로 들어봤는데, 그렇게 막 거의 막 멀티 채널로 듣는 것 같은 그런 완전 입체적인 뭐 그런 쪽하고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뭔가 모노톤으로 이제 사운드가 재생되면서 완전 음색만 특출나다? 또 이런 쪽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나타 파베르가 과거에는 사실 완전히 음색형 스피커였습니다. 음장형 스피커로 치면은 과거에 뭐 틸이라든가 최근에 윌슨이라든가 뭐 다양한 그런 브랜드들, 아발론이나 이런 브랜드들 많이 있었죠. 근데 소나타 파베르는 상당히 정말 음색에 올인한 스피커 중 하나였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이 스피커, 그러니까 소나타 파베르 오마주 5세대까지 이렇게 진화해 오면서 느끼는 걸 보면은 확실히 시간축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아졌다. 그러므로 인해서 중고역 쪽이 만들어내는 이런 사운드 스테이징 이런 것도 상당히 좀 입체적으로 많이 변했다. 네, 그런 그 모습을 좀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소나타 파베르 오마주 5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제 나름 좀 장시간에 걸쳐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 유럽 쪽에 특히 이태리 쪽의 하이엔드 오디오의 어떤 물꼬를 튼 브랜드예요, 소나타 파베르가. 그러니까 소나타 파베르 같은 경우는 단순히 어떤 음향 가전이다. 그러니까 하이엔드 오디오를 그런 그 부분, 그런 견지에서 완전히 좀 뛰어넘어 가지고 어떤 명품의 반열, 그러니까 예술의 어떤 반열까지 올려놓은 브랜드입니다. 한번 기회 되면 꼭 시청을 해보시길 권해드리고요.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는 오디오 평론가 코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